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2019년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정보 중에 R&D 및 사업 계획서 관련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2019년 이러한 정보를 드리는 부분은 저는 정보 자체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돈이 되는 그러한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도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 정부 R&D 사업 정부 부처 합동 설명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되고 2017년도, 2016년도 매년 초에 1월 한 초부터 중순까지 매년 초에 설명회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경영지도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님들도 이 설명회에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이제 R&D 사업 관련되신 분들 아니면 정책 작업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합동 설명회에 참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2019년도에 보게 되면 1월 9일, 10일, 11일 해서 각 정부 부처별로 1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 중소기업 벤처부가 어떻게 보면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R&D 사업 관련된 부분, 1월 10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월 11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R&D 사업, 교육부. 지금 보건복지부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계속 조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수도권은 서울에서, 중부권에서는 이제 또 서울 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 설명회를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매년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이제 숭실대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보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듣는 것도 좋은 자리가 될 것이지만 혹시나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현장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 사이트, 모바일에서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관련된 설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사이트에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본 화면을 제가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가 봤는데 생중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생중계를 할 예정이고, 수도권 일정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숭실대에서 할 것이고, 1월 9일, 10일, 11일부터 해서 각각 정부 부처별로 해서 실시간 생중계를 할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날 이제 뭐 다른 일정으로 오프라인 설명에 참석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바일 최적화된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안드로이드 방송, 아이폰 방송 프로그램에서 생중계 일정을 이렇게 서울 숭실대에서 내용을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ICT 표준화 전략 맵에 대한 부분인데, 정부 지원 사업, 특히 R&D 기반의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ICT 표준화 전략 맵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TTA라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이제 이렇게 tta.or.kr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자료마당에 ICT 표준화 전략 맵이라고 있습니다. 자료 맵에서 보면 TTA 간행문에서 ICT 표준화 전략 맵, 그리고 2019년 매년 말에 다음 연도에 이제 표준화 전략 맵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부터 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뭔고 하면, 자, 여기 보면 이제 ICT 표준화 전략 맵에서 지금 이제 기술 분류 체계와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에서 각각 어떻게 이제 주요 전략 과제들이 도출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차피 우리는 이제 2019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 분류 체계, 미래통신 및 전파, 그리고 방송 및 컨텐츠,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퓨팅, 그리고 차세대 보안, 그리고 블록체인 및 융합, 그리고 디바이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총 다 더하면 20개입니다. 이 20개가 2019년 버전으로 어떻게 표시가 됐냐면 미래통신 전파에 대한 부분에 5개에 대한 부분인데 5개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W주 이동통신, 그리고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능형 네트워크, 그리고 위성 및 무인 ICT, 그리고 특수 융합 통신, 그리고 전파 응용, 이렇게 5개 분야가 기술 분류 체계, 즉 미래통신 및 전파에 대한 기술 분류 체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방송 콘텐츠도 지금 최근에 핫한 이슈지 않습니까? 방송 및 콘텐츠의 2개에 대한 아이템은 실감 방송 및 미디어,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로 2019년도에 이렇게 전체 20가지 과제로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퓨팅의 4개에 대한 기술 분류 체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그리고 차세대 보안을 보게 되면 역시 뭐 차세대 보안으로 그대로 지금 여기가 대분류 중분류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대로 지금 분류 체계를 따라왔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융합에 대한 부분도 7개에 대한 부분에 지금 중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물 인터넷, 스마트 헬스,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공공안전 재예방 ICT, 블록체인, 자율운항 선박, 그리고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자동차,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이제 대분류 기술 분류 체계를 중분류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20개로 2019년도 버전 20개로 표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 공장은 굉장히 지금 핫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핫한 부분이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제 동기 기술 지도사님, 경영 지도사님들도 스마트 공장 쪽에 지금 컨설턴트로서 좀 많이 조금 투입이 되세요. 스마트 공장을 동일한 이 용어를 2018년 스마트 팩토리로 지금 명명을 했는데 2019년 스마트 공장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뭐 동일한 내용인데 그냥 용어만 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스마트 공장이 되었건 스마트 팩토리가 되었건 정부 쪽에서 각종 이제 뭐 세금이든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뭔가 관련된 부분에서 부응을 하고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R&D 사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뭐 스마트 팩토리가 되었건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잡고 뭔가 문서를 준비를 하고 행정적인 부분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경쟁은 치열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범위가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정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규모는 크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이렇게 대분류와 중분류 체계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분류 체계에서 포함되지 않는 만약에 전혀 다른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만약 그런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만약에 R&D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신청을 했다.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잘 잡고 내부적인 전략을 잘 구축을 하고 뭔가 운영 계획을 잘 구축을 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쉽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불가능하진 않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바운더리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로드맵을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로드맵에서 벗어난 아이템이 뭔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정부에서 이렇게 표준화 전략 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에서 준하는 아이템을 기획을 하는 부분이 좀 더 현실적으로 선정될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제가 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에서 제가 표준화 전략 맵을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요. 이건 2019년도 버전입니다. 2019년도 버전을 이렇게 되면 요약 보고서, 종합 보고서 1, 2, 3, 4 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ICT 표준화 전략 맵입니다. 지금 2019년도 요약 보고서인데 이게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R&D 기반의 정부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 내용을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필수사항입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ICT 표준화 개요, ICT 표준화 전략 맵 필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20개 중점 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제가 앞전에서 제가 20개 중점 기술별 표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템을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쭉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미래통신 전파에는 5개 카테고리, 소프트웨어 컴퓨팅에서는 4개 카테고리, 블록체인 융합에서는 이렇게 한 7개 정도 카테고리, 차세대 보안엔 하나의 카테고리, 방송 및 스마트 미디어는 2개 카테고리, 디바이스에는 자율자동차에 대한 카테고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략 요약에 대한 부분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요약보고서인데 이건 지금 종합보고서입니다. 종합보고서도 종합보고서 원만 거의 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보고서가 1, 2, 3, 4 총 4권이 있는데 4권이 대략 한 5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요약보고서랑 종합보고서 다 하면 수천 페이지 정도가 되는 아주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것은 뭐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직접 다운을 받으셔서 해당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동통신 전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필히 확인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자료가 아주 방대합니다. 아주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 총 2019년도에 지금 이제 20개 정도 이제 기술 과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사업계획서건 이제 R&D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성을 함에 있어서 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 영상에 앞서 제가 지금 대면평가 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먼저 영상으로 남겼는데 대면평가 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실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영상으로 남겼기 때문에 이 영상 말미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안 보셨다라고 하면 같이 보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계획서 작성 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이제 R&D 기반의 정부 지원 사업을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의 형태이건 아니면 뭐 그런 이제 신청서의 형태이건 뭔가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에 준하는 뭔가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 문서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한 15페이지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글 문서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정부는 R&D 또는 기타 분야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예산계획과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ICT 표준화 전략 맵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는 로드맵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정부 R&D 기반의 정부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로드맵에 준하는 아이템을 선정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부 과제는 자료를 근거로 타당성을 결정하는데 즉 제안자가 제시하는 자료에 타당성이 없으면 바로 감점 처리됩니다. 그리고 자의적이거나 어설픈 인용은 정부 과제에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든 대면평가든 기본적으로 평가 자체가 일단 좀 감점제로 진행이 됩니다. 감점제로. 워낙에 많은 이제 신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이제 평가 항목이 있죠. 뭐 시장성, 뭐 객관성, 실현 가능성 등등등 평가성이 있는데 주로 이제 감점제 위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평가의 중요한 부분은 보의 타당성, 자료의 타당성, 그리고 숫자를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 그래서 만약에 예산 계획이라든지 만약에 뭐 단위가 틀렸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에는 엄청난 감점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되실 것 같고 내가 제시하는 자료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타당하다. 그리고 왜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용이라든지 자료 출처 근거 그리고 자료 출처나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내 사업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든지 뭔가 누가 봐도 납득 가능하고 타당하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신뢰성. 내가 과거에 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 이러한 이제 성과를 이루겠다라고 하면 뭐 그러한 부분은 선정될 확률이 아주 높겠죠. 왜냐하면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타당성이라는 거죠. 타당성. 타당성과 숫자의 정확성. 숫자라고 하면 예산, 매출계획, 수익계획, 운용계획 등이 되겠죠.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이거나 어설픈 인용은 반드시 피해야 하신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를 하고 싶고요. 핵심 키포인트는 3개죠. 타당성, 신뢰성, 숫자의 정확성.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필히 염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료 출처는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출처에 대한 부분, 인용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부 과제 선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제가 뭐 거듭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만 따로 떼서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아주 방대한 분량의 컨텐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관련 컨텐츠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촉박할 것 같고 오늘 제가 3번째 사업계획서 작성 팁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컨트롤에서 어떻게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제목은 R&D 사업 관련 2019년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영상을 남겼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계획서 작성에 관련된 부분은 그 중요성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언급을 했고, 그 외에 조금 기타적인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인 사항은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컨텐츠를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